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프로그램 작성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요? 첫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작성된 프로그램 코드, 구조, 그다음 내용들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뭐 이번 시간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작성한 프로그램의 오류를 잡아내는 방법, 작성하는 컴파일하게 되면 오타가 나는데 실제는 오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프라인 수업할 때 보면 아유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도움 주는 거에 90%가 오타예요. 처음 작성하다 보니까 띄어쓰기 대소문자 또 명령어 모르니까 따옴표 빼먹고 세미콜론 빼먹고 이런 일 많거든요. 그런 걸 또 집에서 이제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발생될 때마다 참 난처하고 나한테 연락하는 것도 또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런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 조치하는 방법을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C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문제들을 갖다 오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오류는 크게 봐서 문법 오류와 구문 오류로 구성이 되거든요. 구분을 하거든요. 뭐 실행 중에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런타임 오류라고 하는데 그런 게 대부분 이제 뭐 구문 오류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코드가 잘못 작성되거나 프로그램 작성자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죠. 그런 걸 점검하는 기능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디버거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 디버거 사용법 간단히 설명할 겁니다. 오류의 종류, 조치하는 요령하고요. 실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또는 이게 문제뿐만 아니라 잘 수행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의 디버깅 하는 요령도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죠. 고생을 덜 한다는 소리입니다. 초보일 때 이런 거 보는 습관을 들여두면 나중에 유능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봅시다. 예, 무조건 뭐 프로그램을 짜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짜서 돌리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것 또는 코드 짜는 요령들을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간단한 계산하는 프로그램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즉, 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앞에서 한번 했었죠. 우리 3 곱하기 1,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요.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어? 이거 뭐 별거 없잖아. 프린트만 쓰면 되네. 프린트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쓰면 되지 않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프린트 쓰면 나오는 거지 뭐. 얼른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고 작성 기다릴게요. 예, 한 3초 기다렸습니다. 하려면 마음을 먹었으면 얼른 멈추고 하는 거고요. 어차피 여기까지 따라온 친구들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얼른 답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작성한 거랑은 또 다른 스타일로 작업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에 표시된 걸 그대로 적으면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학생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갖다가 컴퓨터잖아. 컴퓨터는 옛날엔 전자계산기라고 했지. 계산을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 2 더하기 5라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7인 거 다 알죠. 이걸 직접 여기다 타이핑하는 것보다 요 뒤에다 이렇게 식을 적어주면 식 결과가 요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때 어디 갔냐? 요때 이렇게 %D라는 제어 문자를 쓰거든요. 요걸 쓰게 되면은 요 연산 결과가 여기에 쏙 들어가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이걸 쓰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뭐 이 정도 계산하면 아니죠. 여기 무슨 숫자가 나올 줄 알고 1, 2, 3 곱하기 7, 8, 9 하면 그 결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알려고 프로그램 짜는 거잖아요. 지금 샘플로 물론 내가 값을 제시했지만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의 결과를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내가 다 계산한 다음에 줄 수는 없는 거죠. 프린트문을 그렇게 쓴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계산식이 들어갈 경우는 계산식을 컴퓨터한테 시켜주자 이런 거죠. 2 더하기 5하고 그 표시될 위치를 %d 이렇게 하면 여기 값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잡아준 다음에 따옴표 바깥쪽에 쉼표 쓰고 프린트F 명령 배우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요건 식이죠. 따옴표를 안 묶였습니다. 그럼 요걸 연산해서 컴퓨터가 여기다 결과를 딱 집어넣습니다. 이 마이너스 3이면 여기도 똑같이 %D를 위치 잡아주고 식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까지 다 이해했어?
아까 화면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2 나누기 3. 그럼 얼마죠? 2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3, 6, 18. 어떻게 되죠? 3, 6, 18이니까 3, 뭐야, 뭐 하는 거야? 0.6 어떻게 들어가겠는데요? 그쵸? 2 나누기 3 하면 여러분 계산기를 해보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 실행해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게 왜인지 한번 궁금하게 여겨줘야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작성해서 한번 프롬 돌려보기 바랍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하고 그런 과정은 앞에서 설명했죠. 그리고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을 경우 요거 뭐죠 요거? 줄바꿈. 요거는 조금 지금 설명했죠. 요거는 어떤 결과가 표시된 자리 위치를 잡아준 건데 요게 식을 적어주면 요 식의 결과가 요리로 쏙 들어가. 그 소리입니다. 예, 그대로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상한 게 나올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지? 예, 오류 수정 및 디버깅입니다. 예, 컴파일이나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오류의 종류 단지 우리는 오류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은 에러가 있고 워닝이 있습니다. 에러가 있고 워닝이 있어요. 나는 보통 설명할 때 에러가 발생이 될 경우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다. 그래서 심각한 오류라고 설명을 하고요. 워닝일 경우는 경미한 오류인데 뭐 실행은 되긴 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되긴 되는데 값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고는 에러는 무조건 다 고쳐야지만 프로그램 실행이 되는 거고요. 경고는 살펴보고 괜찮다 싶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어떤 경우는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디버깅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 에러라고 다 얘기는 합니다. 그 에러도 보면 에러가 있고 워닝이 있다는 거죠. 에러는 꼭 고쳐야 되는 거고 워닝은 살펴보고 이럴 수도 있다 싶으면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건 모든 에러와 워닝을 다 제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컴파일할 때 발생될 수도 있고 실행될 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 조금 아까 이야기했죠. 오류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러 워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내부에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파일 시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실행할 때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행할 때 무조건 발생되는 게 아니라 때때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프로그래머가 다 고려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 컴파일 시 발생되는 거는 통합 개발한 경우 컴파일러가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실행 시간에 발생되는 오류 중 일부는 컴파일러가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잡아야 됩니다. 컴파일러는 못 잡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논리적 오류 같은 경우는 100% 이거는 컴파일러는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굳이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그 오류가 이런 데서 걸러지기는 한다. 그렇지만 거기를 뚫고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걸 굳이 구분한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런타임 오류, 실행시간 오류라고 이야기하죠. 오류가 종류가 있다는 걸 이해하면 됐죠. 봅시다. 어떤 게 있는지. 오류 수정 과정인데 뭐 전반적인 그림을 보고 속에 들어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실제로 코딩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컴파일에서 링커 실행까지 이 부분이 다 이 컴파일러가 알아서 통합 개발한 게 알아서 해주는 거죠. 우리 이거하고 실행 누르게 되면 바로 결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컴파일 오류 같은 경우는 이 단계에서 잡아준다는 거 그거 설명하는 거고요. 실행 오류는 이 단계 실행이 된 다음에 발견한다는 거 그 시점 위치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오류가 발생이 됐든 컴파일 시간에 오류가 발생됐든 실행 시간에 오류가 발생됐든 무조건 코드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코드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면 그거를 대비해서 코드의 그 오류 발생 시 대처 방안까지도 프로그래밍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 보고 작업 흐름 중에서 어디엔 건 어떻게 된다, 어느 시점에서 발생이 된다, 이 정도 한번 알아주면 됩니다. 몰라도 되는 거고요. 알면 똑똑하다고 합니다. 예, 이제 문법 오류 한번 잡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거 이 프로그램 어떻게 작성하죠? 아무것도 없잖아. 좀 떠올라야죠. 초보자라도. 뭐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거, 뭐 샵 인크루드 stdio.h void main 가로 열고 닫고 물결 가로 열고 물결 가로 닫은 다음에 물결 가로 사이에다가 printf란 명령 한 번만 써주면 되죠. 프린트F 써서 프린트F 가로 열고 따옴표 열고 헬로 월드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해주고 입으로 타이핑해 완전히. 이 윈도우 10에 원래 음성 인식 기능이 있는데 한글은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잘 동작이 안 하더라고요. 혹시 쓰는 친구들 있으면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옆으로 딱 한글로 바꿔갖고
스마트폰에 음성인식 쓰면 자동으로 그 글자로 바뀌네. 뭐 그래도 되겠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 C 코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C 코드로 헬로 월드라는 거를 모니터에 출력하고자 한다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고 작성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한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번입니다. 알죠? 샵인크도 그 다음에 인트, 여기는 인트 썼네. 인트 썼으면 분명히 리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printf 명령 썼습니다. 근데 헬로 월드라고 했는데 삑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식별자 헬로우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건 2010 버전의 창입니다. 2019 버전도 동일하게, 2017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가 혹시나 그림 바꿀 거 하고 돌려봤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굳이 번거로운 질 안 하고 옛날 그림이고 썼습니다. 조금 그림이 틀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19 버전은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적으로 개발자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딱 나왔는데 식별자가 헬로우가 정의되지 않다고 나왔어. 보통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빨간 밑줄이 그려집니다. 이게 문제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거 보고 바로 찾으면 되고요. 에러 메시지가 나왔을 때부터 이것도 F4번 누르면 바로 오류된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메시지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위치를 찾아냅니다.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막 나오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식별자가 뭐고 뭐지? 몰라도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프린트F 문 내에서 화면에 출력하는 문장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따옴표로 묶어주라고 그랬죠. 나도 좀 이걸 문자를 표시할 때 와를 빠뜨렸다 라고 읽었으면 나랑 똑같은, 여러분이 내 함정에 빠진 거죠. 와가 아니라 쌍따옴표 이것하고 쌍따옴표 우리 보통 폰트에 따라 틀리는데 열리는 따옴표 닫히는 따옴표 있잖아요. 얘는 그런 거 안 봅니다. 쌍따옴표면 됩니다. 알았죠? 쌍따옴표가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열은 따옴표로 묶어 주어야 한다. 꼭 쌍따옴표입니다. 쌍따옴표. 오케이. 이게 없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고요. 헬로우가 그럼 따옴표가 없는데 헬로우가 정의되지 따옴표가 있으면 그거는 그대로 문자열 상수라고 하는데 그대로 출력되는 건데 따옴표가 없으면 변수로 보거든요. 함수명이나 변수로 얘가 이해를 한다고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나 프로그램의 조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걸 위해서 선언을 안 해주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되지 않았음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선언되지 않았음, 정의되었지 않았음 이런 거죠. 이런 게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빨간 줄 나오면 보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자세히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살펴보면 됩니다. 알았죠? 따옴표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런 경우의 오류도 있습니다. 쭉 작성했는데 무슨 오류가 있나 먼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 리턴에 빨간 줄이 나왔네. 문제가 빨간 줄이나 빨간 줄 부분을 자세히 보는 거거든요. 리턴 0 세미콜론 문제 전혀 없는데 근데 보니까는 뭐라고 나왔어요? 세미콜론이 필요하다고? 세미콜론 저기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오류가 발생될 때 보면 지정된 빨간 줄이 나온 곳에 그 줄을 먼저 살펴보는데 거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문제가 없어. 이럴 때는 한 줄 위를 보는 겁니다. 앞에서 여기 적어놨는데 오류 발생 시 메시지에 지적한 줄에 오류를 찾을 수 없다면 이건 이전 줄을 확인한다. 앞에서 발생한 실수가 다음 줄에 영향을 미쳐서 오류가 발생되기도 하니까 라고 적었죠. 앞부분에서 세미콜론을 안 하다 보니까 세미콜론은 줄, 문장을 구분하는 기능으로 쓰거든요. 이게 없다 보니까 이 전체를 한 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오류가 난 줄을 살펴봤더니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앞에 줄을 보고서 거기에 다른 문제가 있나 없나를 살펴봐 주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에 세미콜론이 생략이 돼 버려가지고 적질 않아가지고 오류가 발생돼서 세미콜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가 오류를 메시지를 내보내준 겁니다. 맞죠? 빨간 줄이 표시된 것을 찾아보거나 없으면 앞줄을 봐라. 오류 처리하는 방법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오타 이거는 찾아야죠. 그리고 따옴표 이건 이제 이런 문장 기호들은 잘 잊어버리니까 따옴표 세미콜론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이건 또 뭐지? 세 번째 오류 봤더니 여기 에러 밑줄이 표시가 안 됐는데 밑줄 표시 없습니다. 어디도 밑줄 표시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프린트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프린트가 왜? 이거 함수인데 프린트라는 함수는 없대. 왜? 명령이 프린트 F잖아요.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을 잘못 쓴 경우는 아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다운표 속이 아니고 바깥쪽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걸 찾아보는데 이게 함수의 형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printf라는 게 정의가 되지 않은 걸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그래서 printf로 고쳐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오류를 잡다 보면 여기 오류가 무식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뭐 처음에 펄은 작으니까 많이 안 나는데 어떤 때는 뭐 100개, 200개, 300개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옛날에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인가 뭐 그런 영화에 보면 그런 이제 상투적인 용어 쓰는데 이제 나는 한 놈만 잡아 이런 거 있거든요. 뭐 폭력배가 싸울 때 개떼같이 몰려오니까 상대방한테 겁을 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으름장으로 나는 어떻게든 한 놈만 잡아 누구든 나타나봐 나와봐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디버깅 할 때 오류가 발생된 경우도 늘 그렇습니다. 한 놈만 잡는 겁니다. 어디 맨 첫 번째 것만 잡는 겁니다. 그 원칙 지켜야 돼요. 오류가 10개 발생이 되면 10개 문제를 다 분석하려고 덤비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한 놈만 해결하면 됩니다. 한 놈 해결하고 다시 컴파일. 한 놈을 다시 컴파일. 왜? 그 놈으로 인해서 뒤에 오류가 또 추가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쭉 있을 때 뒤에 것부터 보는 건 아니라 못 찾습니다. 앞에서부터 맨 처음에 있는 오류 해결 컴파일, 해결 컴파일, 해결 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류를 잡을 때 한 놈만 잡으면 됩니다. 물론 한 놈 잡고 또 두 번째 놈 또 잡고 해야 됩니다. 동시에 두 놈 잡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오류의 오타, 구두점 실수, 그리고 오류가 발생됐을 경우는 꼭 맨 첫 번째 오류를 제일 먼저 해결한 후 다시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놈씩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은 논리 오류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한번 짜봅시다. 지금 프로그램 이름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작성한 거에다가 수정하면서 막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뭐지? printf인데 두 줄이네. Hey, good morning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뭐 프린트문 하나, 둘 쓰면 됩니다. 아니면 프린트물 하나로 쓰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화면의 표현만 내가 늘 요구하는 거는 프로그램 짤 때 전제조건 다는 겁니다. 답이 맞아야 됩니다. 먼저 답이 맞은 다음에 코드가 잘 짰니 못 짰니 이러는 거지 코드를 이쁘게 짜려고 답이 틀려지면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고서 쓰거나 시험을 보거나 테스팅을 할 때도 기준입니다. 답이 나온 다음에 잘 짠 거 못 짠 거 따집니다. 아무리 보고서 잘 만들고 화면이 화려한데 결과가 틀려 이거는 틀린 빵점입니다. 알았죠? 답은 맞아야 되고 나서 이쁘게 간결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기다려 줄까요? 또 내 인내심은 3초. 하나, 둘, 셋. 멈추고서 해야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봅시다. 예, 이 정도는 생각해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 짤 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정도 생각했어요? 보면 프로그램은 남의 걸 본 순간에는 그렇게 똑같이 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 잘 짜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문제가 제시되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먼저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서 결과가 틀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남의 거 보는 거거든요. 남의 코드를 딱 본 순간에는 똑같이 짜버립니다.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남의 코드를 보면. 그래서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똑같다면 남들은 어떻게 전에 비교하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은 효율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이거 뭐 개뿔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두 줄. 하지만 잘 짜려고 한다 그러면 답을 보지 말고 먼저 작성을 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답을 보고 추론하는 거는 실력 하나도 늘지 않습니다. 코딩하러 온 거 아니죠. 프로그래밍 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늘려고 한다면 먼저 작성하고 코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금씩 시간을 준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야 실력.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그 코드 작성한다는 게 알고리즘 문제 처리 방법을 고민해 보는 거거든요. 그걸 많이 한 친구가 프로그램 잘 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그래밍이 꼭 전공하는 사람만 짜는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는 이 IT 기기 구동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요. 또 이게 프로그램을 난 짤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즘은 다 프로그램입니다. 하다못해 자판기 음료수 뽑는 거 또는 패스트푸드점 가서 키오스크 조작하는 거 그것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런 프로그램을 짜보면서 그런 거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좀 더 발전이 되면 그런 기계를 만드는 거죠. 요즘에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능력 있는 사람은 연봉 1억, 2억 뭐 그냥 막 부르던데.
한때긴 하지만 요즘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진짜 대우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다가 아니죠. 잘 짜는 경력 사원들, 잘 짜는 프로그래머들 얘기하는 거죠. 신입 사원들도 일부 많이 뽑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력 있는 학생들, 실력 있는 학생들이랑 학교 다니면서 프로그램 충분히 짜보고 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됩니다. 즉 자기가 나름대로 이것저것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작품과 같이 잘 정리를 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 잘 짜는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요즘에 IT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전문화하는 회사들도 학교 학점 보지 않습니다. 실력만 봅니다. 가면은 직접 앉아서 짜봐. 구두로 던지고 이거 뭔지 설명해봐. 이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좋은 거죠. 실력 있으면은 나이도 성별도 이런 거 무시하고서 실력으로 대우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몸값도 적지 않고요. 네,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봤으면 아주 고마운 거고. 근데 이렇게 해서 돌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줄이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딱 떠오르죠. 아, 줄바꿈 문자 안 썼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오류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고. 오류예요, 이것도요.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다 오류입니다. 구문에라, 문법에라 이외에도 발생될 수 있는 오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다 논리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냥 오류죠, 뭐. 이것도 내가 여태 오류라고 합니다. 결과가 틀리게 나왔다. 이건 틀린 거다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법적으로 틀린 거보다는 좀 덜 틀린 거죠. 이런 것도 오류라고 하는구나. 아, 여기 그걸 안 적으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다가 줄바꿈 문자를 집어넣게 되면 아까 제시한 대로 이렇게 결과가 제시됩니다. 확인해 보고요. 알죠? 디버깅이라는 거 설명하겠습니다. 디버깅은 논리 오류를 찾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디버그는 전문 용어, 이 분야에서 쓰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버그를 제거한다 해서 디버그입니다. 오케이, 알았죠? 그걸 이제 뭐 액션을 취하니까 이렇게 나간 거고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디버깅은 오류를 잡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는 기능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는 디버거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메뉴에 디버거라는 걸 누르게 되면 여기 디버거란 말은 없고 이 작업이 다 디버깅 작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실행도 있고 한데 중요한 단축키는 이거 실행이 된 상태로 했네. F10번 키 또는 F5번 키입니다. 요거는 디버깅의 시작이고요. F10번 키는 프로시저 단위로 실행. 프로시저 이게 뭐지? 한 줄 한 줄 실행된다는 겁니다. 버거. 아, 배고픈데.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디버거 하다가 디버거로 바뀌니까 햄버거 생각이 나네. 철자가 완전히 틀리죠? 아, 햄버거의 버거하고 디버거의 버거가 같은 말이 아니구나. 디버거의 버거는 이거 벌레라는 소리입니다. 벌레라는 소리죠. 이씨, 큰일 날 뻔했네. 디버거가 햄버거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예, 그리고 단축키는 뒤에서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되면서 여기 노란 화살표 나오죠. 이거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현재 실행되는 위치. 브레이크 포인트는 여기 동과 빨간색으로인가 검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갑자기 햄버거 보니까 확 땡겼어. 자료 정리하다 한번 더 봤어요. 예, 디버거의 명령어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브레이크포인트 설정하는 거, 이게 중단점, 이건 지금 좀 몰라도 되고요. F10번 키, 요거만 기억합시다. F10번을 누르게 되면 디버깅 시작이 됩니다. F5번, 우리 실행할 때는 컨트롤 키에다가 F5번 눌렀잖아요. 근데 그냥 F5번을 누르게 되면 디버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F10번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10번 누르면 한 줄 한 줄 실행되면서 그 결과가 뭔지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르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디버깅 중에는 코드 수정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디버깅이 시작되기 전에 메뉴가 좀 이러고요. 나중에 디버깅을 중간에 멈추고자 한다면 디버그 메뉴에 들어가면 디버그 중지라고 있습니다. 여기 어딨냐? 여기 생깁니다. 그때 디버깅 중지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스텝 인투 F11번은 누르지 않기 바랍니다. 함수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그 화면에 출력하는 거 쓰는 그 명령어 있었죠. 함수 프린트 F잖아요. 그러면 F11번 누르면 이 프린트 F 코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그 코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면 정신 산만해지거든요.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건 쓰지 말고요. F10번, F5번 이것만 써서 하기 바랍니다. F10번만 쓰세요. 어떻게 쓰냐고요? 봅시다. 어떻게 쓰는지. 예. 프로그램을 작성했으면 요거는 2010 버전 창입니다. 예, 뭐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작성했으면 컨트롤 키에다 F5번 키 누르는 대신에 F10번 키를 한번 눌러봐요.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띡띡띡띡띡 눌러주면 이게 한 줄 수행되면서 그때 검은색 창도 나옵니다. 그 줄 수행되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창에 그때 어떤 컴퓨터 내부의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표시가 됩니다. F10번 키 누르면서 한 줄 한 줄 내려가게 화살표 나오는 거 보고요. 화면 나오는 것도 보기 바랍니다. 적어도 2줄 이상 있는 명령을 써야겠죠. 그럼 요거는 별로 좋은 예제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F10번 키 누르면 디버깅이 수행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이 디버깅 기능을 좀 확실히 이해해 주라고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것 중에 hello 언더바 1, hello 1 C 코드 있었죠? 이걸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코드거든요. 어딘지 모르면 다시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돌려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10번 키 누르면서 그럼 여기에 줄이 요거 가리켰다, 요거 가리켰다, 또 요거 가리켰다, 요거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나 여기에 이상 값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값도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뭔진 모르지만 이 n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이 값이 0, 1, 2, 3, 4 변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게 돌 때 요거 할 때 어떻게 화면이 표시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이 코드 작성해서 F10번 키 누르면서 디버거가 이해까지 안 바랍니다. 뭐 돼. 그리고 이 화면들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예, 코드 디버깅입니다. 앞에 한 거보다 더 쉬운 코드인데 한번 테스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제시된 코드에 잘못된 거 한번 찾아봅시다.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나? 빨리 찾아요. 뭐가 잘못됐죠? 발견했나요? 뭐가 잘못됐는데? 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과제로 낼게요. 예, 발견했어요? 찾았어야 되는데. 예, 같은 코드죠? 어디에 틀렸는지 봅시다. 여기 대문자 썼습니다. 여기 괄호, 물결 괄호 쓰지 않았습니다. 물결 괄호는 쌍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친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그 에디터에서 직접 검색해도 됩니다. 빨간 줄로 나올 거거든요. 그거 보면서 빨간 줄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확인하기 바라고요. 요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따옴표를 묶어주지 않았네. 모든 게 따옴표를 묶어주질 않았네. 다 해라나겠죠. 거기다가 얘 세미콜론 안 붙였네. 예. 앞에 코드를 타이핑하고 이걸 보기 전에 지금 봤다면 얼른 다 돌아가서 자기가 한번 찾아고 고쳐보기 바랍니다. 하면서 봐. 이 얘기는 C 명령어는 대소문자로 구분을 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명령어 쓸 때는 꼭 대소문자를 맞춰줘야 됩니다. 변수, 함수 다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나중에 함수명 줄 때 변수명 주는 규칙 설명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겠습니다. 코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잘 검토하고 그 다음 단계 진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돌지 않습니다.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코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알죠? 예, 코드를 수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보지 말고 앞에서 여러분이 수정한 것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직접 하라고 그랬어요. 결과부터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과 본 순간에는 다 압니다. 알죠? 실력을 진짜 늘리고 싶다면 일단은 내 수업에서 다음 거 보지 말고 그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게 있으면 그거 충분히 한 다음에 넘어와요. 프롬 설치해서 테스팅합시다. 그럼 설치해서 테스팅해보고 넘어오는 거고 돌려본 다음에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속적으로 플레이되는 동영상이지만 자꾸 멈춤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았죠? 예, 이번 시간은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주로 오류의 종류 이야기했고요. 그 오류를 잡는 방법, 디버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코드 디버깅하는 거, 이거 오류 잡는 연습을 좀 시킨 겁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대면 수업을 할 때도 보면 이 질문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반 정도를 초보자들, 이런 2주차, 3주차 수업에 이거에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 여러분 집에서 지금 수업 듣고 있죠?
이거 분명히 이제 오류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고 해결 못해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오류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니까요. 천천히 보고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도 했는데도 오류를 못 찾겠으면 얼른 오픈 채팅방에다가 문의하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지 마세요. 오픈 채팅방에다 문의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초보자들한테 많이 문의 오는 경우거든요. 지금도 이제 실습을 하면서 프로젝트는 하나 만들고 그 속에다가 소스 파일 추가해서 이렇게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 쓴다고요. 이런 경우 하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 걸 만들어서 실행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에러 날 겁니다.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프로젝트 안에 C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 시작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작점이 메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게 되면 이 프로젝트 이거 단위로 프로그램 실행이 되는데 헬로우 1에서 실행해야 될지 헬로우 2에서 해야 될지 얘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제일 좋은 방법은 프로젝트 하나에 메인만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같은 경우 보나마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매번 프로젝트 만드는 건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럴 땐 이건 그냥 빨리 넘어와서 봅시다. 그럴 때는 앞에 같이 한 프로젝트 안에 2개 이상의 메인이 있을 경우 실행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필요 없는 거, 내가 지금 돌리고자 하는 것들만 최종 거가 되겠네요. 그때 돌리지 않아도 되는 거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나오고 거기에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속성을 선택하게 되면 이 창이 열리거든요. 여기에 보면 일반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빌드에서 제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체크해서 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즉 요거는 지금 실행시킬 때 빼줘 그 소리입니다. 이 빌드는 컴파일해서 링크 시켜라 그 소리거든요. 네, 그 과정인데 그걸 빼달라는 겁니다. 프로젝트 안에 있지만 실행은 시키지 말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설정했을 경우 여기 윈도우 솔루션 탐색기에는 이렇게 금지 표시가 나옵니다. 아, 요거는 있지만 배제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내용도 알고서 작업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설명을 강의를 들으면서 하다가 두 번째 거 했더니 에러가 나지 이럴 때는 이런 이유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알고서 대처하기 바랍니다.